네, 반갑습니다. 기계공학과의 정상권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 제목은 이제 극저온 양자 공통 기반 기술 또는 크라이오제닉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발표하는 중간중간에 이제 그 약자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밑에 DR이라고 하는 거는 Dilution Refrigerator, 그 물리학에서는 주로 이제 freeze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극저온 냉동기, 또 ADR이라는 거는 Adiabatic Demagnetization Refrigerator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거를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크라이오제닉 시스템이 그 양자 공통 기반 기술로서 왜 필요하고 지금 현재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이런 걸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앞으로 한 10분, 15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술들이 그렇겠지만 처음에 이제 사이언스에서 이렇게 멋진 이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엔지니어링으로 넘어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 중에서 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계기들이 많이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그 크라이오제닉스라는 것이 크라이오제닉 엔지니어링으로 크라이오제닉스의 CRYO는 그 굉장히 온도가 낮다는 그 뜻을 의미합니다. 이 CRYO란 말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든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넘어오듯이 크라이오제닉스도 크라이오제닉 엔지니어링 넘어오는데 상당한 허들도 있고 어떤 이제 이노베이션이나 브레이크스루가 생겨서 나타났는데 이제 퀀텀 엔지니어링 또는 퀀텀 사이언스가 이제 응용화될 때도 처음에 물리학자들이 아주 리서치 컨트랩션 정도로서 어떤 장치를 갖다가 만들어서 그 현상을 갖다가 보면서 정말 신기하고 좋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스케일업 할 때는 이제 엔지니어링 기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농담 삼아서 모든 지저분한 일은 기계공학자들이 다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진짜 하드웨어를 갖다가 만들 때 보면은 거기 들어가는 그 멋지지는 않지만은 그 뒤에서 필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신 그 온도들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날씨가 덥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간이 경험을 하는 그 온도가 사실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45도씨 정도의 섭씨 온도면은 상당히 덥다고 우리가 느끼고 거의 참지 못할 정도인데 우리 몸의 온도, 방 안의 온도, 물이 어느 온도 0도씨, 그다음에 쭉 내려가면 지구상에서 자연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온도가 마이너스 70도씨, 마이너스 78도씨 이 정도의 온도 범위입니다. 근데 이제 크라이오제닉 템퍼레처의 레인지는 그것보다도 훨씬 낮은 온도, 여기서 점선으로 제가 빨간 점선으로 한 것은 한 마이너스 150도씨 정도이고 그것을 이제 우리는 절대 온도로서 켈빈 단위로 표현하면 120 켈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온도가 더 낮아져서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183도씨 정도 되면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분자들이 액화가 됩니다. 더 낮은 온도가 마이너스 198도씨 정도 되면 66도씨 정도 되면은 질소 분자가 이제 액화되는 그 정도 온도까지 도달하게 되고 그 정도 온도 영역에서는 섭씨 온도 스케일을 쓰지 않고 이제 켈빈 절대 온도 켈빈 단위를 쓰니까 제 발표에서도 나중에 이제 K로 나오면 다 그게 온도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켈빈, 77켈빈, 힐륨이 액화되는 온도가 4.2켈빈. 그러니까 1기압에서 그리고 더 이제 의미가 있는 온도로서 더 내려가면은 나중에 이제 DR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힐륨4라는 것이 슈퍼플루이드로 바뀌는 것이 한 2.17 켈빈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것의 힐륨4라는 것은 보통 이제 뉴트론 2개, 프로톤 2개 있는데 뉴트론이 하나 빠진 힐륨3라는 아이소토프 같으면은 굉장히 가벼운 가스인데 액화가 돼가지고 또 그것이 슈퍼플루이드로 바뀌는 온도가 2.5 밀리켈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온도를 갖다가 만드는 것은 사실 지구상에서는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선 아래의 온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엔지니어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 있고 그것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퀀텀 컴퓨터는 그 정도 온도 범위에서 작동하는 어떤 일종의 제가 보기엔 기계인데 전자장비 기계인데 그것을 만드는 서멀 컨디셔닝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를 이 정도로 이제 이 순서대로 제가 갈 텐데요. 먼저 퀀텀 컴퓨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없을 것 같고요. 현재 만들어져 있는 아까 이중구 교수님 말씀하셨던 D-Wave 회사, 캐나다의 이제 회사가 이걸 갖다가 굉장히 빨리 퀀텀 컴퓨터를 갖다가 상용화했죠. 그 다음에 IBM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다 나온 그 큐비트를 보면 다 슈퍼컨덕팅 큐빗을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슈퍼컨덕팅 큐빗을 작동시키려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PTR이나 DR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서멀 컨디셔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물리 교과서나 기계공학과에서 이제 우리 배우는 연력학 교과서를 보면은 낮은 온도는 자연적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되어 있던 것이 연력학 2법칙입니다. 따라서 온도를 갖다가 낮추기 위해서 낮은 온도에서 어떤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그 부분에서 이게 취입이 됐던 어떤 가스가 됐든지 간에 낮은 쪽에서 열을 펌핑을 해서 그 온도를 100켈빈, 10켈빈, 1켈빈 또는 1켈빈보다 낮은 서브 켈빈으로 만들려면은 바깥에서 외부적인 일이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아까 이중근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알파고가 전기를 갖다가 1메가와트 정도 쓴다는 게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상징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연력학적으로는 온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상당히 노력이 많이 든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은 도대체 그렇게 낮은 온도로 어떻게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이 만들어 갔을까 하면은 DR이라는 거랑 캐스케이드 레프리저레이션 시스템이라는 걸 가는데 온도가 너무 낮으면 우리가 히말라야 그 에베레스트에 바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베이스 캠프가 있고 거기서 또 뭐 이렇게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캐스케이드로 이런 어떤 단계별로 내려가야 됩니다. 올라가듯이 단계별로 내려가야 되는데 300켈빈이라는 상온에서부터 60켈빈 또는 4켈빈을 만드는 PTR이라는 냉동기를 쓰고 또 그 밑을 갖다가 JT나 DR을 이용해 가지고 서브 켈빈을 가는데 결국 이런 기계적인 그 장치가 필요한 것은 낮은 온도에서 엔트로피를 펌핑하려면은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실제적으로 D-Wave의 그 하드웨어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뭐 50켈빈, 4켈빈, 1켈빈 이렇게 이제 K가 이제 쭉쭉쭉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그 부분에서의 온도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평형 상황에서 이 정도 온도를 맞출 수 있는 서멀 컨디셔닝을 잘 하면은 우리는 이제 퀀텀 프로세서를 이 15mK 정도 되는 그 부분에다가 접촉시켜 가지고 그 어떤 원하는 연산을 한다든지 계산을 하는 것이고 또 옆에 보시는 게 이제 상징적으로 뭐 보통 보면은 뭐 바이든이나 윤석열 대통령 사진 같이 찍고 그러면 퀀텀 컴퓨터 내부가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 보시는 것은 대부분이 냉동기하고 크라이오제닉 그 RF 케이블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뭐 펄스 튜브 냉동기라는 것, 무슨 뭐 열교환기 들어 있고 또 뭐 JT 냉동기의 열교환기, 뭐 스틸, 뭐 믹싱 챔버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잘 조합이 됐을 때, 즉 여기에 들어가는 그 하드웨어들이 사실은 PTR하고 DR들의 합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PTR이라는 거는 가스를 잘 압축시키고 팽창시키는 스털링 사이클이라는 냉동기 사이클을 갖다가 진화돼서 이제 GM 냉동기라는 것으로 갔고, 그 GM 냉동기라는 것이 GM 타입의 펄스 튜브 냉동기라는 것으로 진화하면서 상용화된 것들입니다. 크라이오맥이라는 회사가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이걸 갖다가 일찌감치 그 상용화를 한 덕분에 요즘 굉장히 그 주가도 높고, 크라이오맥이라는 회사를 이제 블루포스라는 또 회사가 사가지고 잘 나가고 있는데 이런 하드웨어를 갖다가 이용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PTR로는 한 4켈빈 정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그 퀀텀 엔지니어 그 쓰시는 분들이 이제 4켈빈보다 낮은 뭐 10mK 그 이하를 서브 켈빈을 만들려면은 그 밑에다가 이제 다시 이런 다일루션 냉동기라는 것을 DR이라는 것을 붙이는데, DR의 원리도 그 물리학과 교수님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은 힐륨 3라는 것하고 힐륨 4라는 것이 이렇게 칵테일 돼 가지고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 액체 상태로 있을 때 힐륨 3가 선택적으로 증발, 그러니까 에바포레이션 되면서 온도가 낮아지는 그 성질을 갖다가 잘 이용해서 엔지니어를 했더니 뭐 굉장히 서브 켈빈의 냉동기가 만들어져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그 스키메릭 다이어그램이 이제 하드웨어로 이룰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열교환기가 들어가서 뭐 1켈빈 팟이 있고 어디 스틸이 있고 뭐 50mK 이렇게 다 된 장치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이런 하드웨어들은 사실 퀀텀 그 시대가 오기 전에 물리학자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굉장히 낮은 온도의 극한 물성을 갖다가 측정한다든지 재료를 갖다가 연구할 때 그냥 찾다 보니까 그런 냉동기들이 필요해서 이제 구입해서 했는데, 즉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퀀텀 컴퓨터나 퀀텀 레이 뭐 센서나 그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냉동기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냉동기 만드는 회사들은 그냥 일단 이런 것도 있다 그런 거고,
이 퀀텀 테크놀로지를 갖다가 활용하는 사람들은 있는 냉동기들을 그냥 찾아서 이렇게 조합을 갖다가 만들어서 갔던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블루포스라는 그 DR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 장치를 보면은 저기 가운데 허옇게 보이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진공 챔버입니다. 크라이오스탯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한 사람 키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스가 힐륨3, 힐륨4 그 가스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것을 갖다가 운영하기 위해서 옆에 훨씬 그 크라이오스탯보다 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김은성 교수님 랩이나 그런 데 가보시면은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온도는 낮고 요 정도이지만 이것을 갖다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기 컴프레서가 막 돌아가는 그 시끄러운 시스템은 저쪽 방이나 아니면 멀리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IBM 같은 데서는 이제 1000큐빗을 간다고 이 크라이오스탯을 점점 그냥 스케일업 해가지고 뒤에 보시는 이 냉동기에 들어가는 이제 컴프레서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붙어서 갑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모습인가? 지금은 그렇게 갈 것 같지만은 정말 이게 더 큰 유저빌리티나 그 유저 억셉턴스로 가려면은 이제 또 생각할 것들이 이 크라이징 시스템이 결코 어떤 그 짐으로 되면 안 되고 거기에 맞는 이 퀀텀 컴퓨터나 퀀텀 시스템에 맞는 데디케이티드한 시스템으로서 컴팩트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가능해 할 겁니다. 누가 얼만큼 이제 투자를 해서 그걸 잘 만드느냐의 문제이고 물론 이제 퀀텀 로직 회로가 잘 작동하려면은 그 냉동기가 또 조용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카니컬 바이브레이션이라든지 EMI 노이즈 같은 것들도 이제 줄어들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힐륨이 아까 그 슈퍼플루이드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힐륨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비싼 가스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통 얘기하는 힐륨보다도 더 희귀한 힐륨3라는 것은 거의 돈 주고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비싼, 특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하면서 더 문제가 돼서 이게 이제 스트래티직한 물질이다 보니까 이것을 얻는 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기계 장치가 이제 릴라빌리티나 에피션시가 중요하니까 이런 쪽으로 앞으로 이게 기술이 발전돼야 되겠는데 하나의 예로서 ADR이라는 것은 그 힐륨3나 힐륨4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장을 이용해 가지고 물질의 엔트로피를 머니퓰레이션 해가지고 온도를 낮추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ADR 기술이 이런 기본적인 원리에 의한 것을 갖다가 엔지니어링 한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나사에서 그 고다드 스페이스 플라이트 센터에서 지금 우주에 띄어 올린 것들을 보면은 그 이런 그 ADR을 몇 개를 갖다 조합해서 가능하게 하면 50밀리 켈빈 정도를 만드는 이런 하드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필요만 하면은 나사나 아니면 뭐 누구든지 간에 중국이든지 간에 이런 것을 갖다가 개발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방식은 이제 냉동기 아까 여러 단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각 그 특징적인 그 기술들을 조합을 이루어 가지고 힐륨3가 너무 비싸다 그러면은 힐륨3를 제외하고 온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가는 ADR 또는 힐륨3를 쓰면서도 아까 집체만 방을 다 차지하는 냉동기 컴프레서를 사용하지 않고 조금 인벤토리를 줄이는 방식으로도 갈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냉동기 방식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슬라이드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그 사이언스들이 빅 사이언스가 사실은 중요한 엔지니어링의 발전의 이제 디벨롭먼트 포스가 됩니다. 이것들이 뭐 포항 가속기가 될 수도 있고 또 IBS 라운 입자 가속기 뭐 핵융합 장치 그런 것들도 다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퀀텀 컴퓨팅이 어떤 다음 세대에서 아니면 지금 현재 세대에서의 그 게임 체인저라고 봤을 때 거기에 필요한 기계적인 뭐 기술들이 잘 뒷받침이 돼야지 우리가 그 퀀텀 시스템을 잘 구비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필요한 서브 켈빈 냉동기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차트는 지금 태풍이 오듯이 퀀텀 웨이브가 몰려오는데 그 퀀텀 웨이브를 일으키는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이 어떤 게 있는가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